BTV를 사랑해주시는 파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동진의 파이어캐! 영화를 알고 보는 즐거움. 오늘은 나도 영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영화를 멋있죠? 아니에요. 사실은 뭐라 그럴까? 영화를 못을 연기하는 사람? 영화 쪽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거나 영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잘 모르시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 좀 재밌게 영잘화를 만들어드리는 그렇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홍현 씨도 좌절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쉬운 거, 가장 쉬운 거를 통해서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 또 용어들 이런 것들을 주로 촬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영화를 우리가 배울 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인데 쇼트가 뭔지, 씬이 뭔지, 그 씬 멋있어 하는데 그 씬이 뭔지, 시퀀스가 뭔지, 혹은 롱쇼트랑 롱테이크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롱쇼트랑 롱테이크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모르는 척 해야겠죠? 역시 머리 좋아요. 역시 이따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것들 이런 걸 기본 정리를 오늘은 좀 간단하게 촬영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예요.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의 만남이죠? 네, 워낙 또 이 타란티노라는 감독이 영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기도 하고 멋지기도 한 사람이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장면들을 언급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쇼트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쇼트 이전에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것은 프레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레임이란 말은 사실 일상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영화에서 프레임이 뭔가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장면을 보셨는데 이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하나의 틀이기도 하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영화 예술은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공략해서 속이는 그런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을 좀 거창하게 했는데 우리는 동영상이라고 보이는 것이 사실은 동영상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사진의 연속을 동영상으로 영상이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화라는 것은 1초 동안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1초 동안 24장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영화는. 우리 눈은 1초에 24번 바뀌는 걸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1초에 24번의 그 각각의 사진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초당 24프레임이란 말을 쓰게 되죠. 영화에서 예술에서 이렇게 프레임 안에 들어간 것, 카메라를 어떤 장치에 놓고 찍을 것과 안정할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얼마나 배제시킬 것인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프레임 안에 넣느냐를 포함시키느냐 혹은 프레임 바깥으로 배제하느냐, 이 포함과 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 안에를 내화면이라고 그래요. 바깥에를 외화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 예술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활동 사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moving pictures란 말을 쓰게 되는데 moving pictures란 얘기가 사진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1초당 24번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동 사진이라고 쓰는데 영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움직임이겠죠. 근데 움직임의 최소 단위는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트라는 말을 씁니다. 영화 예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쇼트라는 건데 이걸 문학으로 얘기한다면 문장이에요. 어떤 소설이 있다고 치면 수많은 문장들의 집합이 다 모여서 소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문장 하나가 영화로 얘기하면 쇼트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부터 쇼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에서 이제 히피들의 소굴에 갔는데 지금 쇼트가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커트가 있는 순간을 쇼트가 바뀌었어요. 다시 또 보여주시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나가고 나서 자,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쇼트가 바뀌는 순간들이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죠? 쇼트를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촬영에 관해서 말을 한다면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시작했다가 연속적으로 촬영이 끝난 다음에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중지할 때까지 그게 쇼트예요. 그럼 쇼트가 컷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쇼트랑 컷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일상에서는 같이 쓰게 돼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그 장면에서 두 쇼트야 라고 말하는 걸 두 컷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니까 더 정확한 말은 사실은 쇼트일 텐데 원래 영화 예술에서 컷이라는 말은 편집의 개념이에요. 컷은 자른다 혹은 이어 붙인다는 뜻이 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컷이란 말을 쓸 때는 보통 쇼트란 말로 비슷하게 쓰긴 하죠. 컷이란 말은 편집의 용어이고 쇼트란 말은 어떻게 보면 촬영의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촬영에서의 쇼트와 편집에서의 쇼트가 약간 달라요. 편집에 의해서 쇼트를 나누게 되면 쇼트가 늘어나기도 해요.
그럴 때 그 편집에서의 쇼트의 기준은 컷한 순간과 컷한 순간, 다시 말해서 이음매와 이음매 사이까지의 최소 단위가 쇼트가 되겠죠. 제가 이 장면에 따라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내 화면에는 뭐가 있나요? 브래드 피트라는 이제 클리프라는 남자가 히피들이 지금 자기를 야려보면서 지나갔잖아요. 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정보는 브래드 피트의 뒷모습 중에 옆으로 얼굴 돌린 것만 보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고 버린 그 히피들을 바깥에 있는 외화면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사실상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상상이 가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영화에서 보는 것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 내 화면이 지금처럼 커멘트를 하는 거죠. 시선을 통해서. 그래서 내 화면과 바깥에 있는 히피까지, 외화면까지 같이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쇼트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넘겨볼까요? 자, 네. 지금 쇼트가 바뀌었죠? 네. 네, 네, 바뀌었네요. 지금 보여드린 것이 바로 시점 쇼트라는 것입니다. 쇼트에는 일단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따라서 혹은 주관이냐 객관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거를 주관적 쇼트라고 해요. 주관적 쇼트는 뭔가 하면 극 중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서 시점에 따라서 보는 시점 쇼트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관적 쇼트라고 그래요. 방금 전에 보신 지금 이 장면은 극 중에 등장하는 그 집 위에서 내려다보는 여성, 스퀴키라는 여성이 클리프를 내려다보는 시선 있죠. 네. 네, 뒤를 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앞을 보죠. 네, 이것은 바로 이 브래드 피트 입장에서의 시점 쇼트가 되겠죠. 이것은 스퀴키 입장에서의 시점 쇼트죠. 이런 것들은 주관적 쇼트라고 보통 말을 해요. 자, 이 장면은 객관적인 쇼트예요. 근데 이 쇼트에서는 지금 두 사람만 대화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 장면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쇼트가 바뀌었죠. 네, 쇼트가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보통 대화를 할 때 쇼트와 역쇼트라고 말을 합니다. 리버스 샷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는 입체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과 청자, 듣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를 교대로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쇼트 보통, 그리고 행동에서 주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쇼트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쇼트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나오는 것을 보통 역쇼트 혹은 리버스 샷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프레임을 짤 때 인물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을 보통 영화에서는 3등분의 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세로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로축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3등분 하는 거예요. 3등분 한다고 치면 대략 여기하고 여기겠죠? 네. 그 다음 여기도 대략 하면 여기하고 여기겠죠? 이렇게 됐을 때 가상의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의 선을 격자를요? 네, 격자를 긋게 되면 결국은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서 선을 긋는 게 네 군데가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죠. 네. 인물은 보통 거기다 두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 보통 인물이 나올 때 단독샷이거나 둘이 나오거나 어쨌거나 이럴 때 여기에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화 어법들이라는 것은 가장 편안하게 관객을 영상 속에 몰입하기 위해서 영화법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두 사람 다 그런 위치에 딱 차지하고 있죠.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단독 쇼트도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3등분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 보이죠? 이 사람이 서 있을 때 이쪽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프레임을 짤 때 굉장히 또 많이 쓰는 히치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물의 크기는 중요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서 잡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피트가 훨씬 당연히 이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중요한 인물은 큰 사이즈로 피사체를 잡는다라는 게 히치콕의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쇼트에 관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 쇼트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어요. 한 영화에 쇼트가 몇 개쯤 나올 것 같아요? 한 수천 개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감이 좋으시네요. 네. 보통 쇼트가 이제 고전 할리우드기에서는 보통 한 영화 한 편을 다루게 되면 뭐 100분짜리나 뭐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600개에서 800개쯤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현대 영화로 올수록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뭐 액션 영화 이런 것들은 그렇죠. 뭐 정신없이 쇼트가 들어가죠. 네. 아주 많은 영화들이 이제 막 3,000, 4,000 이렇게까지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는 1000쇼트가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뭐 홍상수 감독님 영화는 300개도 안 되죠. 어떤 경우에는 100개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롱테이크가 굉장히 많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쇼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 영화로 올수록 쇼트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쇼트 하나당 몇 초밖에 안 된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쇼트 생각 안 하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화 언어가 발달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덜 쓰고 쇼트가 바뀐 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 언어 편집 방식이나 혹은 촬영 방식, 언어가 발달한 방식인데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화면이 1000번 바뀌는 거예요. 근데 1000번 바뀐다는 생각을 못 하죠. 어쨌건 이제는 이제 쇼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쇼트에서의 크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쇼트의 크기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클로즈업 같은 말이에요. 네. 세 가지를 일단 알면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클로즈업.
미디엄 쇼트, 롱 쇼트.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네,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얼굴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대략 한 이 정도 나오면 네네 이게 클로즈업인 거죠. 미디엄은 보통 뭐냐 대략 배나 엉덩이 정도까지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 무릎 위까지 이 정도 나오는 것을 보통 미디엄 쇼트라고 해요. 사람을 얘기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롱 쇼트는 뭐냐 롱을 한 건 멀리서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의 어떤 공간적인 맥락하고 관계가 어떻게 지는지까지 보여주는 쇼트를 보통 롱쇼트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이 앞뒤에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 7개의 쇼트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클로즈업보다 훨씬 더 센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이죠. 극단적인 클로즈업인데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보시면 눈만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이죠. 클로즈업보다 더 높은 단계죠. 클로즈업과 미디엄 사이는 뭐겠어요? 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엄 클로즈업이라고 하는데 클로즈업은 클로즈업인데 한 이 정도쯤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클로즈업이겠죠. 반대로 미디엄을 롱쇼트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략 뭐 일물이 한 이 정도쯤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전체는 다 안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미디엄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롱쇼트보다도 훨씬 더 멀리서 찍는 걸 익스트림 롱쇼트겠죠. 그게 7단계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요. 자, 지금부터 쇼트의 크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장면은 미디엄 쇼트겠죠. 네. 그렇죠? 쇼트 크기가 대충 감이 오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미디엄 쇼트를 영화의 초기에 찍을 때 유럽 쪽에서는 대충 배 근처에서 잘랐고요. 미국 쪽에서는 똑같이 미디엄을 쇼트를 찍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위에서 잘랐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미국 영화 중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 서북이거든요. 서북에서 총잡이가 총을 꺼내야 되는데 총을 어디다 차느냐? 허벅지에 차거든요. 그러니까 총잡이를 미디엄 쇼트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총의 위치를 보여줘야 되니까 유럽처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총이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심지어는 아메리칸 쇼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심각하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화 장면이긴 하지만 거의 액션에 가깝게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오버 더 숄더 쇼트라고 말을 하죠. 말 그대로 어깨 너머 쇼트란 뜻인데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화면의 깊이라는 건 착각이잖아요. 이게 평면이지 않습니까?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깊이감을 줘야 우리가 영화 속에서 몰입되고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평면인데 어떻게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역시 또 영화 언어가 발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표적인 오버 더 숄더 샷입니다. 이렇게 찍을 때 이 인물 없이 이 사람만 찍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물이 평면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게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물을 이렇게 어깨를 걸어서 이 인물을 찍게 되면 공간에 깊이감을 주게 되죠. 네. Z축이 사실상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오버 더 숄더를 통해서 공간 깊이를 만들어줬죠. 단독 쇼트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화 장면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미디엄 쇼트로 시작해요. 미디엄 쇼트로 심상하게 시작하다가 인물들의 갈등이 올라가거나 뭐 어떤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중요 장면이 되면 클로즈업으로 지금처럼 전환을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클로즈업 쇼트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뭔가 하면 관객들이 인물의 감정에 쉽게 동화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비극을 찍을 때는 클로즈업으로 찍고 코미디를 찍을 때는 물러나서 롱쇼트로 찍는다. 왜냐하면 코미디 영화에서는 거리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는 인물의 신체 전부를 보여주는 경향이 크고 반면에 굉장히 텔레비전 드라마의 흥미진진한 비극을 볼 때는 어떠느냐? 얼굴 위주의 클로즈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가장 고조된 상태니까 가장 큰 사이즈의 클로즈업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방금 전에 이 스퀴키라는 인물을 비클로즈업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브래드 피트의 얼굴을 잠깐 보여주고 클리프를 다시 이 장면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실제 이 장면과 바로 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 비클로즈업 처음 나왔을 때 스퀴키 장면은 같은 시간에 찍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두 개의 장면을 나눠서 찍었을까? 아닐 거예요. 비클로즈업으로 카메라 여기다 갖다 댔을 거고 자 연기해 주세요 하면 이 장면 한 4, 5초 찍었겠죠. 그런 다음에 편집실에 가서 그 장면을 둘로 나눈 거죠. 두 개, 세 개로 나눠가지고 계속 교차하도록 만든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장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쇼트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촬영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촬영 현장에서는 이 비클로즈업에 관해서만 말을 하면 쇼트가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편집 과정에서 그게 잘라서 이어붙였기 때문에 8개, 10개가 되는 거죠. 편집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쇼트의 개념도 촬영 때와 편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즘은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보통 출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출판되어서 나와 있는 씬의 수랑
실제로 영화 속에 들어간 씬의 수를 세보면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씬의 수나 쇼트의 수를 편집 과정에서 늘리거든요. 그것은 처음부터 결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씬이 정확히 구분되느냐도 이제 감독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좀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방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씬이 바뀐 겁니다. 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무슨 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씬이라는 것은 보통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어떤 그런 그 맥락이 이어지는 묶음, 그것이 씬이에요. 조금 전에 그 장면 씬의 구성은 그런 거였죠. 아래에서 올라와서 현관에 들어선 남자와 안에서 나가서 그 남자한테 가서 서로 대화하는 여자가 있는데 철망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씬이었단 말이에요. 그 씬은 거기서 끝났고 안 되겠다, 저 남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 들어와서 죽이 되든 밥이든 해봐달라 해서 화가 난 여자가 문을 열어주고 안에 들어와서 TV를 보는 척 하죠. 이때는 씬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위치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상황에서 공간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기랑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씬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씬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그 안의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른 맥락이 되겠죠. 그러다가 밖에 기다리던 브래드 피트가 들어가려다가 잠깐 멈추고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들이 날 쳐다보나 하고 쳐다봅니다. 그럼 바깥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게 보이죠. 이건 역시 또 다른 씬으로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직전에 바깥에서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보신 장면들이 두 사람이 문 앞에서 대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씬은 세 개를 보게 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씬들의 구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롱쇼트와 롱테이크의 차이예요. 말도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서로 네. 예, 잘못 쓰기도 하고. 롱쇼트와 롱테이크의 차이는 뭔가 하면 롱쇼트라는 것은 거리의 개념이에요. 롱테이크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롱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롱쇼트겠죠. 롱테이크는 뭐냐? 카메라를 버튼을 눌러서 지속 시간을 길게 하는 게 롱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즈업도 얼마든지 롱테이크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롱테이크라는 것은 카메라의 지속 시간을 이렇게 한 쇼트의 길이를 굉장히 충분히 늘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객이 굉장히 많은 걸 오랫동안 볼 수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롱테이크로 찍으면 보통 클로즈업으로 안 찍고 롱쇼트랑 결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딱 보다 보면 봐야 될 시각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아, 이들은 히피구나. 지금 온 남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 옆에 쌓여있는 이런 폐차된 그런 차들도 굉장히 많구나. 전체는 농장이구나. 계절은 여름이구나. 수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짧은 하나의 쇼트 동안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롱쇼트는 상대적으로 길게 찍는 경향이 있어요. 오래 찍는 경향이 있어요. 롱테이크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영화의 가장 큰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이야기에서 시퀀스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프레임. 프레임이 24개가 모이고 등등등 해서 시간이 지속이 되면 쇼트. 쇼트보다 더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동일한 시공간의 어떤 이야기 토막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씬. 씬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의 커다란 덩어리,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묘사하는 이야기의 덩어리를 보통 시퀀스란 말을 써요. 아,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보통 한 영화의 시퀀스가 몇 개냐? 보통 8개에서 한 10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시퀀스당 대략 한 10분에서 10분 좀 넘는 정도의 분량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영화 언어의 발달이 기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시퀀스의 분량이 대략 10분에서 15분이 됐을까? 초기에는 이 필름 깡통 안에 들어가는 그 필름 한 번 칙 하고 돌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면 보통 10분에서 15분이에요. 초기 영화들은 또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끝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릴 하나짜리, 릴 2개짜리 영화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시퀀스로? 네, 그런 것들과 관련하기도 하고 해서 보통은 한 시퀀스가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지속이 돼요. 시나리오를 이제 강습 같은 걸 이제 직접 받아보시거나 학원을 다니시게 되면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냐면 3막으로 보통 씁니다. 3막 구성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3막 구성을 할 때 이런 시퀀스를 배치하기도 해요. 2, 4, 2로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하는 데다가 시퀀스 2개를 주고 본론에 해당하는 데다 시퀀스 4개를 주고 결에 해당하는 거에 시퀀스 다시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대략 8개 정도의 시퀀스를 3막으로 구성하는 게 할리우드 드라마의 일반적인 작법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모든 거, 다시 말하면 브래드 피트가 이 극 중에서 이 퍼시캣이라는 여성에 이끌려서 농장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8년 전에 영화를 찍었던 곳이고 히피들이 뭔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영화를 찍었을 때 알았던 조지라는 사람은 여기 감금된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다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 영화에서는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한 시퀀스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본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여태까지 배운 것들 한 2분 정도 돌려가면서 제가 한번 빨리빨리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씬에서는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가장 영화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 중요한 두 사람이 대치하게 되는 장면이죠. 네. 내 화면에서 바깥으로 시선이 외 화면으로 빠지게 되면서 바깥을 관객들에게 상기시키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미디엄 쇼트죠. 그렇지만 다시 지금 또 시점 쇼트로 넘어가서 남자 입장에서 보고 반대로 시점 쇼트로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보고 있죠. 이렇게 멀리서 롱쇼트에서 남자가 점점 걸어와서 미디엄 쇼트에 가깝게 인물이 다가오는 순간을 영화가 컷 없이 긴 쇼트로 상대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물이 대치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3분분 되어 있는 그 법칙에 정확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쇼트와 리버스 쇼트, 역쇼트의 관계를 대화 장면에서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지금 이 두 사람이 대치해서 대화하는 장면은 5번 촬영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보이는 미디엄샷 위치로 지금 하나를 찍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 투샷을 이번에는 스퀴키 입장에서 투샷으로 또 역시 하나를 찍었겠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클로즈업이 나오는 장면들을 각각 하나씩 찍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빅클로즈업은 오로지 스퀴키만 나오니까 빅클로즈업 장면을 따로 찍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찍은 것을 편집을 통해서 수십 개의 쇼트로 나누어서 이 장면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두 사람의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블리크 앵글을 쓰고 있고 화면도 사실상 클로즈업으로 해서 인물에 강력하게 이입하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 속에 스스로를 몰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방식으로 두 사람이 대화에서 가장 갈등이 고조될 때 가장 사이즈가 큰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두 사람 중에서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스퀴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겁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브래드 피트의 감정보다 그녀가 화가 났다는 감정이 더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이 화면의 앵글 사이즈 크기를 통해서 화면의 크기 통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결국 지게 된 스퀴키가 문을 열어주게 됐죠. 네, 스퀴키로 넘어가면 씬이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씬이 같은 씬이었었고요.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 관심 없는 척, 센 척 하면서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본 장면에서는 두 번째 씬이 나오게 되죠. 이 짧은 씬이 끝나게 되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뒤가 생각이 나고 뒤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시점 쇼트로 롱쇼트를 통해서 멀리 있는 히피들이 보이게 되죠. 네, 이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촬영해서 같은 장면으로 찍었을 텐데 두 개의 쇼트로 나누어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미디엄 쇼트로 이 히피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 뜨악한 분위기들을 스케치를 하고 있고요. 그가 들어가게 되면 네 번째 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씬이 바뀌었고요. 그 안에 들어와서 시점 쇼트를 통해서 전형적으로 카메라 무빙을 통해서 카메라가 이 남자가 실내 공간을 훑어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훑어보고 있는 일반적인 앵글 중에서도 쥐 한 마리를 발견해서 쥐를 인서트해서 찍음으로 인해서 비클로즈업을 통해서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조지가 학대에 가깝게 살고 있는지를 눈치채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자랄 프로젝트 저희가 시작해봤고요. 굉장히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보다 또 다른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네, 오늘 영자랄 코너와 함께 곁들여 설명한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이한 여러분들이 영자랄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야! 키야!